나의 살던 영천은. 이렇게 벤님, 네, 벤입니다. 네, 이글루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뜬금없이 벤 시작하나요? 그럼요. 아, 좋다.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또 먼 곳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쵸.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네, 그저께까지, 녹음 기준 그저께까지 체코 여행을 좀 하다가 그렇죠. 이제 막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녹음을 하러 또 왔습니다. 네. 연예인급 스케줄을. 연예인급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이번 주말과 오늘까지. 제가 어제 좀 네. 피곤했는지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저린 거예요. 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몽사몽한 중에 오른쪽 다리가 너무 저린 거예요. 근데 일어날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나가야 돼가지고 빨리 나가야지 하면서 딱 일어나 버렸는데 다리가 저리니까 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걸음을 걸은 다음에 다리 힘이 쫙 풀려가지고 뒤로 꽝 하고 넘어졌어요. 어? 그래가지고 후두부를 테이블 모서리에 딱 하고 박았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혹이 이만큼 났거든요. 지금 이거 하러 오실 때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 병원을 갔는데 네. CT 촬영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별거 없다고. 아, 그냥 부은 거다? 예, 뭐 아. 저희 혹만 난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네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아, 벌써 이제 다이나믹한 2월을 네, 다이나믹한 2월을 이제 보내시고 계시는군요. 시작하고 있고 저희는 2월 첫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튜디오 BNW의 첫 방송 나의 살던 와마는입니다. 저 오늘은 이제 벤님이 사셨던 네, 곳에 대해서 이제 맞습니다. 이제 제 차례로 돌아왔죠. 네,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시작. 그렇죠. 송도 얘기 끝났으니까 그렇죠. 이제 인천 얘기에 이어서 오늘은 영천입니다. 라임이네요. 그렇죠. 천자로 돌려야 돼가지고 원래 그 말이 있어요. 이 천자가 들어간 동네들이 인덕이 좋아서 양아치들이 많다. 결론이 네. 안 맞네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영천이라는 동네에 살면서 그 동네 아이들이 자주 이야기하던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 네. 갑자기 또 이제 천 라임을 생각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인천도 인덕이 좋죠. 근데 그쵸, 인천에 이제 그 명문고들이 많잖아요. 그런가요? 그 이제 뭐 운땡 공고 같은 아, 그 되게 유명한 곳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몰랐네요. 저는 그렇죠. 그게 그래가지고 인천이 그 천자 돌림 들어가는 도시 중에 대표격 같은 식으로 자주 언급이 되죠. 그래가지고 저는 인천 좋습니다. 네. 제 뿌리기 때문에. 그렇죠. 인천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인천이 참 좋죠. 그럼요.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천 다음 영천입니다. 그럼 벤님은 영천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태어난 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얘기하지 않은 이제 태어난 거는 정확히 사실 태어난 게 정확히 어딘지가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산부인과 기록도 그렇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렇고 수원에서 태어났었는데 어머니의 말로는 내가 태백에서 태어났다. 너무...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그 말을 정확히 들은 게 아니고 네. 어머니한테 들었던 것 같은 기억으로는 아니야, 이걸 자르고 혹시 이거를 살리고요. 네. 혹시 전화 연결을 지금 할까요? 아니요, 됐어요. 그건 안 됩니까? 네, 사양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수원 또는 태백에서 태어났었는데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수원에서 태어난 다음에 태백에서 이제 자랐던 것 같아요. 아주 아기 때 막 갓난아기 때를. 그리고서 늘 뭐 경기도 근처에 살다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영천은 이제 제가 태어난 동네는 아니고 한 중학교 때 살았던 그런 동네인데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연도 없는 영천이 어딘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영천이 지금 어딘지 전혀 맞아요. 모르잖아요. 예, 맞아요. 영천이 어딘지를 대부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나 영천에서 왔어 이런 말 하면은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영주랑 헷갈려 하고요. 네. 뭐 그래요. 그 영주에 뭐가 유명하더라. 아무튼 영주에 뭐 유명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막 이러면 아니 우리는 포도인데 막 이래.
이게 포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아. 예, 영천은 경상북도에 아. 소재하고 있는 이제 도농통합시이고요. 이제 대구 그리고 포항 사이에 몇 개의 도시가 있어요. 네. 경산, 경주 그리고 영천이 있는데 아. 그 중에 영천에서 3년 동안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경기도에서 평생을 살다가 갑자기 영천? 그렇죠. 영천 뭐 들어봤어요? 영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네. 사람들이 특히 서울 사람들이 영천이라고 말하면은 영천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일단 그렇죠. 지역 이름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쵸. 서울 사람들은 특히 좀 서대문 영천시장 정도 생각해요. 네. 아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도가 유명하다고 하시잖아요. 아, 네. 이게 이제 특산물로 그렇죠. 특산물로 불리는 지역들이면은 일단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약간 사회과 부도 느낌으로.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잠시 이제 제가 경기도권에 살다가 잠깐 일본을 가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요? 아,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가족의 결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오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막 신났죠. 내가 다시 이제 뭐 이제 내 살던 동네로 돌아가서 사나 이랬는데 갑자기 영천. 그런. 저도 당연히 처음 음. 들어본. 심지어 그때는 제가 영천이 어딘지 잘 몰랐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 일본에 있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네가 가는 동네는 뭐 어떤 동네냐 뭐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나도 몰라. 그래서 저는 나름 그때는 뭐 부산 같은 동네는 알고 있었으니까 부산 가까이 있는 곳이야 같이 답을 했었거든요. 멀진 않죠 실제로도. 개 멀어요. 진짜 부산에서 영천에서 부산을 잘 안 가고요. 일단 영천에서 부산을 가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서울에서 뭐 대전 가는 이런 느낌, 천안 가는 이런 느낌? 그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경북 사람들이 부산을 되게 멀게 느껴요, 사실. 아무튼 그렇게 영천이 어디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저의 영천에 딱 가는 6학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6학년 때면 그래도 인격이랄지 성격이랄지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시기인데 네. 되게 생경했겠어요. 네, 아니 뭐 그냥 그때는 별 생각이 없이 갔어요. 생각이 없이 갔는데 약간 충격을 받은 거는 간 이후였죠. 딱 가서 학교를 첫날을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제가 한국어라고 인지하고 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사투리 써서 네, 말들이 전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약간 듣다 보니까 이건 한국어가 아니라 약간 일본어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학교 갔다 온 첫날에 엄마한테 말했던 말이 엄마 애들이 일본어 같이 말을 해였다라고 엄마는 말을 해요. 그래서 되게 생경한 게 가기 전보다 간 후가 정말 놀랐다. 라는 겁니다. 약간 방언들이 다 네. 악센트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악센트도 있고 낱말들도 다르고, 그렇죠. 어미들도 다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동남방언의 세계가 펼쳐진 거죠. 근데 전혀 안 느껴져요.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투리를 많이 쓰는 지역들에 보면은 그 이른바 서울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이제 비방언화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우리가 쓰는 말도 뭐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역 방언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 지역의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은 많이들 특히 어릴 때 가면은 그 지역의 말을 따라하려는 행동을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분명히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잘 따라해지지가 않아요. 되게 어설프게만 따라해지고 그렇거든요. 그게 그리고 사투리라는 게 되게 미묘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는 그럼 동남방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스테레오타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는 정확히 그 말을 쓰는 지역은 잘 있지가 않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말이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듯이 경북말, 경남말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부산말, 대구말이 다르다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경북 안에서도 대구말은 되게 특이한 말로 취급받고 김천, 구미, 상주말이 다르고 이제 영주, 안동 쪽 말이 다르고 영천, 포항말이 달라요. 와, 진짜 아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부산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부산말이 다르고 울산말이 다르고
마산 창원 말이 다르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서울말 화자들이 서울말이라고 그들이 지칭하는 그 그러니까 사투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말을 쓰는 이제 외지인들은 처음 갔을 때 어설프게 그 말투를 따라하려고 하는데 그 현지의 원래 토박이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 우리 동네 말이 아닌 거예요. 아. 그쵸.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아 너는 어디서 왔냐? 그 사투리를 쓰는데 우리 동네 말이 아니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 사투리를 쓰긴 쓰는데 우리 말이 아니다. 아.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이게 우리말이라는 말의 뜻에 네. 아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우리 말이 아니다. 뭐 그죠, 그런 그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울말, 서울 사람이라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서울말이라는 것과 서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미묘한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말투가 다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약간의 거리감 같은 게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이게 수도권이라고 치면은 사실 그 안에서의 말투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있긴 한데 있어요? 그거 되게 많아요. 아, 정말요? 사실 되게 많아요. 아, 사실 되게 많은데 그쵸.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 사람들은 자신의 말투 차이에 대해서 의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차이가 있더라도 그게 그렇게 그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소속감에 큰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수원말이랑 인천말이랑 서울 안에서도 강남말, 강북말이 다르다라고들 하고요. 네. 수원 사람들 말은 특히 수원말이 따로 있어요. 아, 수원 말이 따로 있다. 네. 인천말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경상도는 약간 그게 좀 더 심한 게 있다. 아. 우리 동네 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확실히 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라고 그러니까 경상도 말이라고 그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뭉뚱그려 생각하듯이 그죠. 분명히 그 이제 영남권 사람들도 서울말이라는 말을 쓰는데 서울말이라는 게 되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거의 그 동남방언 외의 다른 말들은 대부분 그냥 서울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원도 말씨 뭐 그리고 경기도의 모든 말씨들을 그냥 서울말이라고 부르고 서울말을 쓰면은 그렇죠. 서울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오네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이제 그들이 서울말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투를 썼을 때 말씨를 썼을 때 느껴지는 뭔가 거리감 같은 것이 분명히 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다른 지역들에서 그런 것처럼 젊은 층들은 그런 그 서울말이라고 하는 어떤 표준어 말씨를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이고.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나 뭐 너무 그 서울말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서. 그쵸. 근데 그건 약간 의아한 게 있긴 해요. 어떤 그러니까 분명히 한 10년, 20년 전 사람들도 그렇고 3, 40년 전 사람들도 그렇고 뭐 여전히 테레비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말이라는 걸 접하기 쉬운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되게 사투리를 열심히 썼어요. 지금은 뭔가 대구 사람들을 가끔씩 이렇게 만나도 되게 사람이 말씨가 그 뭔가 높낮이가 없다? 서울말에 높낮이 많아요. 맞나요? 서울말에 높낮이가 없다는 생각은 서울 사람들이 나는 생각이에요. 서울 사람이다. 서울 사람이라 가지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오실 때 서울 얘기를 하시던 걸 보면 서울에서 사실 거라고 아니면 그런 흔히 생각하는 도시에서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동네에 사는지는 사실 그때 뭐 어릴 때니까요. 뭐 어떤 동네인지 같은 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죠. 예, 그냥 그리고 일단 시잖아요. 영천은 시거든요. 영천은 시인데 시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제가 뭐 밭매기를 하는 사람은 아닐 테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저희 가족들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어가지고 뭐 농촌 생활을 한다 이런 거는 실제로도 제가 겪었던 일이 아니었고 그건 당연히 기대를 하지 않죠. 근데 서울 사람이라는 건 제가 했던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서울 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저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람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오히려 생각해 보면. 그죠. 네, 그것처럼 서울 사람은 그 자체로 어떤 지역 사람들만 그러니까 흔히들 쓰는 의미에서 지역 사람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 사람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일본에서 올 때는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역에 살았던 적이 없으니까. 아, 오히려. 네.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영천에 가셔서 이제 살아보시면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이제 서울에 올라온다라는 기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서울이나 서울이 아닌 곳에 대한 그런 생각은 거기 가셔서 그럼 이제 보통은 생각해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아주 어릴 때는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생각들은 보통은 좀 나이를 먹다 좀 보면은 더.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서울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로망이 생기는 거는 제 생각에는 대부분 고등학생쯤이지 않을까요? 그쵸. 인서울대학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서 사실 그치. 서울 문화권 안에 들어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영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서울 그쵸.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네, 별로 필요 없는. 근데 이제 아까 벤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도농이라는 표현이 되게 눈에 띄었어요. 아 예. 이제 되게 뭔가 사회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아 예. 표현이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인천 출신이니까 광역시 정도는 익숙하게 들었는데 도농복합시라는 표현이 되게 확 귀를 잡아 예. 끌더라고요. 정확히 제도 이름이 도농통합시인지 도농복합시인지 도농통합시일 겁니다 아마. 아, 도농통합시. 통합시. 예, 도농통합시라고 그거가 옛날에 사회 시간에 보면은 몇몇 시들은 그 같은 이름의 시랑 군을 합쳐서 하나의 시를 만들었어요. 아, 네. 몇 개 있어요 그런 게. 그 중에 하나가 영천인데 어허. 도농복합시, 도농통합시인 것 같아요. 도농통합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면적이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아, 영천 면적이 아마 대구랑 비슷한 면적일 것 음? 같은데. 아무튼 영천이 되게 면적이 넓은데 하나의 이제 시내, 그러니까 원래 시였던 시내가 있고 다른 데에 이제 읍이나 면들이 붙어 있죠. 음. 그렇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천 사람이라고 해도 이제 영천시 사람들이랑 이제 다른 면단인 뭐 화산 사람들, 뭐 고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은 약간 좀 뭔가 다른 동네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약간 그 서울에서도 구 따라서 내가 어디 사는지 느낌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좀 그 면단위, 읍단위에 따라서 되게 약간 다른 동네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긴 도농복합이면 어쨌건 뭐 하이브리드 통합이죠, 통합. 네. 통합. 통합이면 하이브리드의 느낌이 있으니까 좀 타 지역이랑 달랐었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그 도농통합이 되게 많긴 해요. 아, 가령 정말요? 경기도에도 많아요. 경기도에 있는 커다란 시들 있잖아요. 아마 남양주나 화성은 확실히 아니야. 화성 수원이 그랬나? 아무튼 경기도에도 도농통합시들이 되게 많고 김영삼 때인가 그렇게 붙였을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때 안 태어나지 않으셨나요? 사회 시간에 배워요 이거. 아, 사회 시간에 지리 시간에 배우는데. 저 지리를 잘 못했어요. 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 도농통합시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도농통합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군소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기억하는 영천이라는 곳은 이제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영천시인데 이 이후에 나올 얘기들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 당시 이제 지방 군소도시들이 어떤 모습이었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이제 다른 지방 군소도시에서 온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감대가 있는. 공감대가 진짜 있어요. 저 Y2K 컨트리 보이. 네, 일단은 아까 그 말한 것처럼 도농통합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중간에 시내가 있고 여러 군데 이제 면읍 같은 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다 보니까 시내라는 개념이 확실히 있어요. 서울에도 시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쵸. 흔히 얘기하기로는 이제 서울에는 시내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 군소도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방 광역시들도 시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쵸. 시내라는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게 되는 게 지방 군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약간 지주가 아니라 호족? 아예 호족 지방 유지 같은 것들이 확실히 남아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막 그렇게 막 번화한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네. 막 가보면은 막 벤츠가 5대가 막 있고 에? 벤츠, 페라리, 막 아우디가 줄 서 있고 막 그런 집들이 있어요. 오. 그래서 되게 지방 근소도시에 의외로 외제차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합성한 거 아니에요? 이게 3D 합성? 3D로 합성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그 외제차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서울 같은 것들이랑.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서울이 어떤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것 때문에 그렇지 정말 부자들은 지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농부가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농장을 운영한다라는 게 그렇죠. 돈이 많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이 있고 그분들이 돈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자본가일 확률이 높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도 약간 뭔가 되게 큰 변화가 없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보수화돼 있군요. 그러니까 보수화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전라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 표밭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경상도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표밭이라고 하잖아요. 한나라당이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제가 있을 때는 한나라당이었어가지고 한나라당이 아직 익숙해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큰 변화가 잘 없어요. 정치 그거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맨날 국민의힘이랑 국민의힘이 싸워요. 그리고 이제 시장도 국민의힘이랑 국민의힘이 싸우거나 국민의힘이랑 무소속이 싸워요. 보통 그 무소속이 뭐냐면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밀려난 또 다른 지방 유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화라기보다는 좀 고착화돼 있다가 예. 실제로 보면은 정치세에 그렇게 뚜렷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 정치를 하러 나온 지방 유지 같은 느낌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되게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섹터로 시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그 섹터마다 뭔가 지방 유지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똑같은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어떤 후보가 나와가지고 정치 패권을 잡는 게 된다라는 게 아주 뭔가 재밌는, 이게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네에서 비슷하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셔가지고 선거 방송 같은 거 할 때 표밭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 이제 그 지역에서 어떻게 되냐 안 되냐를 따지잖아요. 네네. 그게 좀 이해가 됐어요. 그게 대부분 이렇게 이어와요.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후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에도 그렇고 경상도에도 국민의힘 이외의 후보가 애초에 나오는 게 잘 없어요. 대부분은 국민의힘 무소속, 민주당 무소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일상 대화 중에서도 정치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스튜디오 BNW와 함께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시의회는 조금 다양성이 있어요. 제가 시의회는 그때 이제 정의당 전신인 국민참여당 의원이 막 시의원으로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국민참여당이 그때 막 국회에 의석이 하나도 없을 때였는데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약간 그 정치 패권이랄 게 있고, 반면에 이제 요식업에도 패권이 있습니다. 약간 그 시내 말씀하시잖아요. 네. 약간 외국 영화에 나오는 다운타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얼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업타운이 없지만 다운타운이 있죠. 업타운은 없고. 네. 근데 그 어떤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식업 시설들이 몰려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그게 시내죠. 그걸 시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쵸. 시내라는 게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어떤 스트리트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시내는. 에비뉴랑. 그러니까 시내는 신촌 이런 게 아니고요. 시내는 뭐 시장 앞길, 시청 앞길 이런 걸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내라고 말할 때 정확히 의미하는 그 스트리트가 있어요. 정말요? 네. 가령 이제 이따가도 뭐 얘기하게 되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도 시내가 있어요. 그 시내는 어떤 한 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길을 얘기해요. 그 길을 중심으로 상가들이 쭉 있고 그 뒤에 약간 이제 임대료에 밀려가지고 밀려난 또는 자리가 없으니까 나온 가게들이 몇 개가 있는 식이고, 지방에서 시내라는 건 특정한 길을 정확히 얘기해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게 아주 좁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신촌 같이 신촌도 사실 시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령 뭐 큰 길이잖아요. 종로라고 하면은 네. 종로에는 뭐 인사동도 있고, 그렇죠. 뭐 익선동도 있고, 그렇죠. 뭐 북촌 서촌도 있고, 그렇죠. 뭐 광화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딱 이제 영천의 시내는 인사동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인사동이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그렇죠. 인사동 같은 거예요. 인사동. 시내는 인사동 같은. 이해됐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요식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당연히 있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지방 군소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당시의 특징 중 하나는 패스트푸드점이 롯데리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신도심 그런 데만 하면은 맘스터치 정도? 맘스터치가 있었다고요? 네, 맘스터치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핵심은 롯데리아와 맘스터치. 맥도날드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랑 스타벅스는 2000년대, 2010년대의 지방 군소도시에는 없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영화관도 없고. 에?
아, 시내에도? 네. 어? 근데 그게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랑 비슷한 다른 동네들은 다 그랬어요. 어? 정말로요? 네. 어? 그래서 맥도날드가 들어온다. 네. 또는 뭐 영화관이 들어온다.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라는 게 당시에는 되게 그 군소 도시의 아이들에게는 큰 걸 의미하는 거였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아직도 보면은 네. 저런 뭐 훈련소 갔을 때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아. 공군 포대 같은 데 가면은 동네에 롯데마트 아니 롯데리아밖에 없고 막 그런 곳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 그러면은 학생들이 하면서 놀 게 있나요, 거기? 아니, 너무 네. 비하 발언인가요? 아니, 그쵸. 저는 진짜 뭐 아무튼 지금은 근데 다행히 그죠. 이제 지금- 영화관도 들어왔고 맥도날드도 스타벅스도 다 들어왔더라고요. 옛날 얘기라는 거죠. 옛날 지금. 얘기. 옛날 얘기. 하지만 실제로도 당시에 맥도날드도 없고 스타벅스도 없고 뭐 롯데리아 정도니까 분명히 뭐 롯데리아 같은 데 가긴 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딘 놀자라고 하게 그쵸. 말하신 것처럼 약간 애매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동네의 친구들은 그 주변에 있는 큰 도시 가령 이제 영천이었다면은 대구를 아. 가자. 대구 가자라는 게 여행을 간다는 게 아니고 시내를 나가는 것 같은 아.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이번 주에 어디서 만날래? 뭐 강남 갈까? 아니 뭐 어디 만날래? 뭐 건대 갈까? 이런 그쵸. 것처럼 뭐 이번 주 주말에 놀자. 어디서 만날래? 하면은 뭐 동네 PC방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논다라고 하면은 대구 가자. 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뭐 마산 이런 곳 사는 사람이면은 물론 뭐 마산 자체가 이제 큰 도시긴 하지만 뭐 진해 이런 데면은 뭐 진해면은 뭐 창원 가자, 마산 가자 뭐 이랬겠죠. 그리고 뭐 부산에 인근에 있는 다른 작은 지역이면 뭐 부산 가자 이런 말을 했었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뭐 그리고 김천 살면 뭐 구미 가자. 비슷하게 뭐 수원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뭐 수원 가자, 수원역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대구 가자라는 게 그 Let's go to the mall 같은 거죠. 다운타운? 다운타운 아니야. 빅타운이네. 빅타운. 대구가 이제 다운타운 같은 게 됐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과 3, 4, 5 모여서 네. 버스를 대구를 갑니다. 네, 네. 버스를 타고 가셨겠죠? 그때는 근데 버스가 있긴 있는데 버스보다도 사실은 배? 기차가 좀 더 가까운 거리예요. 지금 무궁화호 기차를 2,600원 내면은 영천에서 대구까지 두 정거장인가 걸리거든요. 30분 걸리거든요. 지금 유럽 갔다 온 얘기보다 네. 여기 영천 얘기가 네. 더 남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기차라는 게 네. 전철이 없으니까 기차를 타는 거긴 해요. 아, 그러니까 맞네요.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저희 부천 사람들이 네. 부평을 온다고 해봐요. 그렇죠. 그럼 전철을 타고 오잖아요. 7호선. 아니면 인천의 끝자락에 사는 사람들이 맞죠. 부평을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또 지하철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2, 30분 걸리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30분 동안 기차를 타고서 대구를 가는 거죠. 시간은 거죠. 비슷한. 그죠. 30분이 걸리니까. 아. 전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다. 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천 서구 사는 사람들이 부평 놀러 가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쉽네요. 네, 그런 거인 거죠. 어. 그게 우리에게는 대구 가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구에는 시내가 딱 하나 있어. 뭐 대구에도 물론 지금은 번화한 게 물론 많고 그때도 많았지만 근데 시내라고 하면 대표적인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동성로? 그죠. 동성로죠. 그렇죠. 이제 반월당에서 대구역까지를 이어주는 그 길, 반월당, 중앙로, 대구역을 쭉 이어주는 그 길, 거기를 대구의 시내라고 부르죠. 거기에 뭐 교보문고가 대표적으로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교보문고 참 자주 왔어요. 교보문고 저는 혼자서도 자주 가가지고 막 책도 보고 막 지하에 핫트릭스가 되게 넓어요. 교보문고 대구점이. 그래서 뭐 거기에서 뭐 헤드폰 청음도 해보고 뭐 그쵸. 앨범도 사고 거기에서 막 그러는 거를 거기서 했고 문화 경험을 거기서 하셨네요. 동네에 헤드폰 청음할 수 있는 거가 없으니까 나는 헤드폰 청음하려고 대구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가면은 그렇게 뭐 서점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요. 어리니까. 그렇죠. 뭐 영화를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영화를. 당시 뭐 CGV 같은 것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CGV 한일점인가로 바뀐 한일극장. 인수를 했나 보군요. 네, 한일극장이라고 옛날에 서울에도 보면은 땡땡극장, 땡땡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그때 대구에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 한일극장, 만경관 이런 딱 이름만 들어도 오래된 것 같은 곳들. 약간 우미관 같은 느낌이네요. 네, 뭐 그런 곳들에서 영화를 보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되게
유흥이었죠 우리한테는. 근데 아까 책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교보문고 가서. 네. 그러면 책을 읽는 습관은 그때부터 생기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도 가가지고 책을 막 열심히 읽고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냥 그 환경이 좋았던? 그렇죠. 그 교보문고 건물에 또 맥도날드도 있거든요.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스타벅스 있나 뭐 그래요. 그래서 영천에는 스타벅스도 맥도날드도 아닌가. 나 스타벅스 서울 와서 처음 가봤나? 아무튼 나 어지러우려고. 시대가 2011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2011년에는 서울 사람들도 스타벅스를 마시면은 맞아, 사람들이 맞아. 돈 낭비한다는 말 듣던 때였어요. 하긴 그때는. 맞아요. 그 배 긁으면 소리 들어요. 그리고 배가 아파가지고. 네, 아무튼 그랬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긴 네, 지방에는 그런 데가 잘 없고 애초에 네, 그랬던 거였죠. 말하니까 좀 부끄러워지는데. 좋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구를 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대구가 가는데 30분이 걸리기도 하지만 차가 뭐 하루에 가는 차 3대 오는 차 3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는 막차가 그리고 7시 50분인가가 막차가 그래가지고 늦게 놀 수도 없던 거야. 근데 일찍 가야겠네요. 예, 그래서 한 뭐 11시쯤 갔다가 7시에 오고 뭐 이런 적도 있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동네에서 노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렇죠. 노는 게 제일 좋았는데 당시가 또 근데 중학생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많이 갈 수는 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도 제가 뭐 PC방 당구장 같은 데 가기에는 게임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그때도 그렇고 그런 남자애들이 많이 하는 PC 게임들 롤 이런 거? 롤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와우인가요? 던파죠. 던파? 던파 더 어릴 때 제가 근데 아닌가? 던파 저 초등학생 때 했는데? 던파 저 중학생 때까지 했어요, 애들. 아무튼 네, 던파랑 뭐 피파, 피온 2 했죠. 피온 2 유행했었죠 그때. 그런 거를 애들이 좀 했었는데 근데 저는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PC방 당구장 못 가니까 저는 친구랑 놀면 노래방 정도 갔었죠. 노래방. 음악은 그때부터 좋아하셨군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때부터 노래방을 좋아했었죠. 노래방을 좋아했었는데 그때 노래방들은 다 가면은 담배 냄새가 그렇게 났어요. 그럼요. 어두컴컴하고. 그때는 약간 노래방이 형 누나들의 그쵸. 아지트 느낌이 있었죠. 가끔씩 가서 그러면은 노래방 가면은 친구들이랑 가면은 우리 학교 무서운 친구들도 막 갑자기 마주치고 맞아요. 니네도 노래방 왔냐고. 그때 친구들의 격이 좀 나뉘죠. 그렇죠. 그게 요즘에는 그게 약간 좀 더 미묘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때는 되게 노골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도 아니죠. 그부들 간의 격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튼 그런 뭐 그런 노래방을 갔었는데 그때 뭐 오케이 노래방이라고 지하에 있던 노래방이 있었고 그때 지하에 있어야 돼요. 목마르트 노래방이라고 2층에 있던 노래방도 있었거든요. 목마르트. 둘 다 이제 담배 냄새가 엄청 나던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찾아봤거든요. 얼마 전에. 아까 오기 전에 찾아봤어요. 네이버 지도로. 아직 있나? 다 없어졌더라고. 그쵸. 이제는 깨끗한 노래방 시대가 온 거죠. 맞아요. 이제 그럼 그 친구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 얼마 전에 가봤었는데 그때 보니까 어떤 그 빌딩 하나가 통째로 코인 노래방 빌딩이 됐더라고요. 4층인가 5층 빌딩이거든요. 5층짜리 코인 노래방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코인 노래방 부스밖에 없어요. 어머. 엄청난 곳인 거죠. 엄청 발전했네. 그러면 지금은 코노를 노는 것 같은데 저 어릴 땐 그 동노라고 했어요. 동노 아니면 오노라고 했거든요. 오노는 뭐예요? 오락실 노래방. 와, 이거 처음 들어요. 오락실 노래방.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지금은 장난감 도서관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CCTV 설치실이었던 당시 시립도서관이 있었어요. 시립도서관 중학생 때니까 시험 기간이나 할 때 저 학원을 안 다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도서관 열람실 자주 갔어요. 오케이. 도서관 열람실 가면은 공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의 행방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디에 갔나? 우리 오노에 있다. 그럼 따라가게 되죠. 네, 거기 블랙홀 오락실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안에 부스 노래방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부스 노래방들이 많았는데 지금처럼 대놓고 코너는 없었잖아요. 기억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노였어요. 맞네. 완전 코너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노락실 가면은 뭐야 이거? 네,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은 가끔씩 이제 무서운 누나랑 무서운 형아들 막
음침하게 막 나오고 참 그런 곳이었죠. 예. 그런 시기였는데 아마 이거를 10대 분들이 들으신다면 뭐야 김성모 말하는가? 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었다. 현실이었다. 예, 그런 저 오노에서 많이 놀았던 건 도서관이랑 오노가 그때 많이 남았던 추억이었죠. 그래서 나가면 중간에 또 그때 패밀리마트가 있었어요. 패밀리마트 기억하십니까?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의 전신이었나요? 세븐일레븐이 아니고 패밀리마트는 CU예요. CU. 어? CU 패밀리마트가 CU가 됐고 LG25C가 GS25가 됐고 세븐일레븐은 늘 세븐일레븐이었어요. 세븐일레븐 지금도 있나요? 네. 뭐지? 뭐지? 저 밖에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왜 본 적이 없지? 뭘까요? 혹시 광고를 아무튼 장난이고요. 네, 그렇게 된 게 그 CEO가 됐죠. 패밀리마트들은. 그래서 당시 패밀리마트 중간에 있었어. 뭐 패밀리마트에서 핫식스랑 뭐 컵라면, 뭐 컵라면은 그때는 저는 튀김 우동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튀김 우동 할 때 별미를 위주로 드셨네요. 네, 그랬죠. 그래서 대구를 가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뭐 아니면 공부하다가 도망 나와가지고 노래방을 가고 편의점을 가고 이건 지금 학생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이제 시설을 지금 뭐 굳이 말하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네. 그런 곳을 가느냐. 그런 거죠. 근데 저희는 감수했었다. 그렇죠. 담배 냄새와 무서운 친구들 그 스릴을 즐기면서 그렇습니다. 가서 노래 완곡하고 그 정도 차이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그걸 이제 감안하고 들으셔야 된다. 라는 걸로 지금 절반의 시간을 썼습니다. 좋습니다. 나의 살던 영천은 그거 아세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저희 집 근처에 목동 사거리가 있는데요. 네네. 근데 조금 지나가면은 신정 내거리가 있어요. 오케이. 이상하지 않아요? 사거리를 내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섯 거리라고는 하지 않고 오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신정내 거리. 신정내 거리 아닐까요? 아니, 내거리가 맞아요. 내 거리 맞아요? 그게 내거리랑 세거리는 사거리랑 삼거리 대신 쓸 수가 있는 말이래요. 5거리는 왜 안 되죠? 그건 아니래요. 약간 이상하죠. 그리고 그쵸.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오거리를 보고 로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타리라고 부르곤 하죠 또. 그렇죠. 네. 로테이트가 안 되는데. 네. 또 저희 이제 영천이 시청 근처에 시청 오거리를 시청 로타리라고 사람들이 부르곤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연상 능력이 되게 뛰어나시네요.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제가 중심적으로 있던 시청 오거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아까 궁금해하셨잖아요. 노래방 얘기하니까. 맞아요. 그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군요. 네. 실제로 제가 음악을 시작한 건 영천에서였어요. 하지만 노래방이랑은 별 상관이 없었고요. 그거는 그냥 의뢰 중학생들이 하는. 그렇죠. 그거는 모든 중학생들이 하는 놀이 방식이었고. 그렇죠. 제가 음악을 했던 거는 이제 어떤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있던 교회에서 베이스를 연주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베이스를 이제. 그렇죠. 그때 어느 날 그냥 중고 10만 원짜리 베이스를 탁 갖고서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그랬었는데 그때 그냥 교회에서 하다가 본격적으로 뭔가 교회 밖에서 음악을 하게 된 순간이 옵니다. 교회에서 악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결국에는 밴드를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하던 채로 삶을 마감해요. 삶을 마감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음악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전자의 사람이었는데 네네. 이거를 했던 그 계기는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에서 동아리 지원 사업이 열린다. 동아리들 할 거 있으면은 들어와라라고 해서 제가 밴드부를 모집을 해버립니다. 막 예산도 준다 그러길래 저희 막 예산 겁나 크게 막 냈는데 받았나요? 아니요, 그 예산 다 못 준다고 간식비만 준다 그러길래 다들 애들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실제 세션들 드럼, 기타, 저 베이스 그리고 노래하는 애 한 명, 그 네 명만 남게 됐죠. 딱 그 메인 멤버만 딱 남았네요. 그쵸. 그렇게 해서 동아리 지원을 했었는데 동아리 지원을 시에서 해줬어요 그때. 시에서 동아리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제 서울 사람들도 구 같은 데에서 그런 문화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종 하죠. 구가 없으니까 시에서 해주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해서 저희 시립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네, 거기가 있죠. 청수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청수. 청수가 저희 합주실이 있던. 그때 나름 가면 앰프도 괜찮은 게 막 있고 그렇죠. 막 드럼도 그냥 칠만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청수를 약간 아지트 삼아가지고 합주를 많이 했었죠. 그럼 약간 그 가끔씩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는 네. 그런 수련관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센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문화센터. 수련회는 그 누구도 거기서 하지 않아요. 그냥 기관 이름은 청소년 수련원이지만 기관 이름. 그 누구도 수련회로 거길 가지 않아요. 그리고 수련회 때 가는 데들은 보통 사설 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긴 그렇죠. 시에서 만드는 거니까. 하긴.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곳은 그래서 이제 사설 가면은 합주하는 공간도 있고 동아리 활동하는 데가 다 있었어요. 막 그리고 시민들 교양 강좌 같은 거 막 한 달이면 끝내는 통기타 클래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막 수영장도 거기 있었고요. 약간 복합 문화 시설 그쵸. 같은 거였네요.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 거였던 거죠. 실제로 영천 그 체육관 옆에 청소년 수련관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체육관 시설 같은 거였는데 그 청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밴드 활동도 하고 가끔씩은 거기 그 하는 팀들 대상으로 해서 지방에는 그렇게 지역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름도 기억 안 나네요. 무슨 동네 지역 축제 같은 데에서 이제 애들 밴드 올라오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막 그 이제 스쿨 밴드 필수곡인 그 뮤즈의 타임 이즈 러닝 아웃 같은 것도 막 하고. 그거가 되나요? 웃겼죠. 그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그 애들이 볼 수도 있는데 그쵸. 그 앞에서 그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했네. 근데 이제 중학 레벨 그쵸. 에서는 되게 좋은 지원 아닌가요? 좋은 기회였죠. 그리고 그렇죠. 예. 어릴 때부터 공연도 많이 다니고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같이 하던 우리 밴드는 아니고 우리 학교의 다른 밴드였는 뭐 지금 전공하고서 앨범도 내고 막 그랬어요. 정말요? 오히려 생각 외로 문화 체험의 기회가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것도 또 다른 지방 그 군소도시의 공감대 중에 하나인데 그 공공에서 이끌어서 문화적인 여건을 조성을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뭐 공연 같은 걸 여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아까 극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천에는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메가박스인가 뭐 롯데시네마가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화 하나 보려고 매번 대구까지 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놀랍게도 이 그런 군소도시의 공감대 중에 하나는 영화를 시민회관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시민회관에서 영화를 봐요. 아니, 네. 일단 먼저 말씀을.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간다라는 거는 대구를 간다 또는 시민회관을 간다. 네. 그러니까 시민회관 안에 극장 같은 시설이 있어요. 강당이죠 실제로는. 네. 거기에서 현수막이 달립니다. 시민을 위한 땡땡 영화 상영. 뭐 아바타 아직 스크린에 올라가 있던 동안에 아바타 상영 이러면은 뭐 티켓값 한 5,000원 뭐 이러면은 자유석으로 들어가서 영화를 볼 수 있던 거예요. 그게 그냥 예전 작품이 걸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현재 상영작들도 거의 걸려가지고 이제 시민회관에서 영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지방 군소도시에서는 영화를 시민회관에서 봤다. 와우. 그러니까 주말 명화 특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극장 같은 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시설만 다른 거지 작품은 똑같은. 이제 그 공공에서 운영한다 뿐이지 사실은 극장의 역할을 그렇게 나라 지자체에서 그렇죠. 정부의 제공을 하고 있던 거죠. 그게 이것처럼 약간 그런 청소년 문화 여건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도 시고 뭐 영화를 보여주게 하는 것도 시고 그게 되게 이런 그 지방 군소도시의 당시 되게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동네에서 온 애들이랑 얘기해봐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시골이었나 같은 걸 얘기하다 보면은 시부심. 그러다 보면은 그 시민회관이 나오면은 제가 시민회관 하면은 건너편 사람들이 영화 이게 바로 나와요. 우리 동네가 아니더라도 그래. 정말요? 네, 그게 재밌는 공감대. 이거는
약간 저 시민회관 말씀하셔서 약간 옛날 거나 좀 아니죠. 된 영화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업투데이트한. 그렇죠. 현재 상영작도 예. 오. 그 시민회관이 아까 말한 시립도서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시립도서관이 좀 크게 확장 이전을 해가지고 옮겨갔는데 네. 당시 시민회관도 좀 자주 가고 그랬던 것 같네요. 여러모로 문화생활은 계속 하셨네요. 그렇죠. 어쨌든 네, 그렇죠. 인프라가 좋지가 않지만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 그래도 공공이 제공하는 인프라라는 걸로. 근데 그게 약간 그게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 않나요? 한계라기보다 약간 아까 지방 유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작은 동네에는 지방 유지들뿐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손꼽을 만큼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는 다 한 사람에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청소년 수련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음악 시설이 있으니까 막 악기들도 많이 사고 앰프들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악기를 하다 보면은 뭐 줄도 갈러 가야 되고 셋업도 받아야 되고 하면서 뭐 색소폰도 배우고 싶고 그렇잖아요. 니즈가 있죠. 그쵸. 거기가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음악사가. 근데 색소폰 부시는 사장님이셨던 곳이었는데 꼭 사장님들은 색소폰을 부셔. 그쵸. 그리고 파마 머리에 엄청 머리가 길었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이글스 느낌이네요. 그쵸. 그분이 진짜 가게도 되게 작거든요. 네. 작지만 그분이 정말 그 영천의 큰 손이 아니셨나 당시에. 왜냐면은 어디서 악기를 이제 대량으로 드린다라고 하면은 들리는 소문으로는 늘 그분이 중개를 했다. 교회에서 악기를 산다. 그러면은 거기서 산다. 아니면은 뭐 옆에 경산 같은 데 가서 사거나. 근데 영천에서 금방금방 악기를 사려면 다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유통이라는 게 그 큰 규모의 자본과 그 물류적 에너지가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독점을 하는 순간 이제 그쵸. 큰 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 아바 음악사 사장님께서 유지가 맞지 않으셨나 싶네요. 그래서 제 음악 생활이 시작된 영천에서는 그런 공공이 지원해주는 여건과 그리고 지역의 큰 손이 근데 지금 있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이 공공에서 진행하는 문화 산업이 되게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군소도시로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문화 인프라가 확충이 많이, 그러니까 사적 부문에서 문화 인프라가 확충을 해놓은, 그러니까 사적 부문에서 문화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대도시들에서는 그게 안 느껴질 수가 있지만 이제 지방 도시로 갈수록 공공 역할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악기를 배우고 밴드를 하고 공연을 하고 또 뭐 했어? 뭐 영화를 보고 하는 게 다 이제 시에서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확실히 기업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나라가 터치하는 게 있다. 기업 손이 미치죠. 그걸 하기 위해서 기업이 중개를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게 짱이다. 끼어있긴 하죠. 왜냐면 그게 아까 공연을 한다 그랬잖아요. 공연을 하면은 오는 팀들이 맨날 똑같아요.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맨날 그 지역에서 부르는 그 장비 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역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짱인 거죠. 역시 그게 그러니까 영천이 당시 한 10만 정도시였거든요. 인구가 10만이 아니고 그 나와서 뭐 김천에도 제가 있었는데 거기가 좀 더 커요. 한 15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기도 비슷했어요. 사정은. 그러니까 10만 15만 사이의 도시들에서는 다 그렇게 뭔가 전문가들이 몇 없어서 뭘 하면은 다 그 사람이 와. 전에 왔던 그 사람이 또 왔어. 그 흔히 말하는 고인물. 그렇죠. 고인물이랄지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고인물이 아니고 정확히 이제 내부인들. 내부인들 같은 게 있던 거죠. 아무래도 유입이 적은 곳이니까. 이제 사람 수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새로 이제 이미 이 사람이 딱 잡고 있으니까 새로 들어올 이유가 딱히 없잖아요. 들어왔다고 뭐 잘하기 어려울 거고. 근데 그러면은 사신 거는 중학교 때까지 사신 건가요? 네, 중3 때까지 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 김천 살았다 그러잖아요. 김천으로 갔죠. 그랬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치킨이 좀 친구들과 먹을 만한 메뉴였던 것 같거든요. 갑자기 억지로? 억지 진행? 갑자기 억지 진행인데. 잘라낼까요? 아니요, 괜찮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대본에 치킨 얘기를 써놨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아까 뭐 하식스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나는 거는 몇 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치킨 종류들이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옥구닭을 아십니까? 오빠닭은 알아요. 예, 옥구닭. 오븐에 구운 닭이겠죠? 오븐에 구운 닭이죠. 아, 오빠닭이랑 간판이 똑같고요. 레시피도 다 똑같아요. 음. 오빠닭이랑 같은 가게인데 이름이 다른데 서울 사람들은 옥구닭이라고 알고 경상도 사람들은 오빠닭이라고 알아요. 아 이게 반대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오빠닭이라고 알고 경상도 사람들은 옥구닭이라고 알아요. 로컬라이제이션이 아니고 옥구닭이 원래 먼저 생겼다고 그래요. 부산에서. 아. 그래서 옥구닭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고 오빠닭은 그 동생인가가 서울에서 오픈해가지고 점점 내려가가지고 대전인가 뭐 어디서 만났대요. 그러다가 아디다스랑 퓨마 같은 거군요. 아디다스랑 퓨마가 같은 회사예요 원래? 그 형제일걸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옥구닭이라는 거를 먹고 살았죠. 제가 아는 오븐치킨은 늘 옥구닭이었어요. 그랬는데 서울에 왔더니 오빠닭이래. 오빠닭이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빠닭이라고 하길래 뭐야 여기는 옥구닭 짝퉁이 있네. 그니까 딱 그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같은 형제였다. 같은 기업에 이제 분할을 한 그쵸. 거였군요. 예, 옥구닭을 종종 갔었던 것 같아요. 옥구닭이 생겼던 게 중학교 2학년 때 나고 그랬는데 종종 가다가 이제 보통은 그런 데는 이제 치킨 파는 것보다는 저녁에 호프 파는 걸로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그쵸. 혹시 물장사가 중학생이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제 고3 지나가지고 중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처음으로 민증을 대며 술을 시켰던 게 그때가 아니었나. 위풍당당하게. 알죠. 난 당당하다. 술집에서 술 마실 수 있다. 술 갖고 와. 예, 그런 그런 옥구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옥구닭 약간 경상도에서 뭐 먹고 살았어 같은 걸 했을 때는 실제로 먹었던 것들보다 파리바게트 이런 거 다 먹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먹던 것보다 뭔가 말할 만한 거는 옥구닭이다. 잠시 파리바게트는 있는데 스타벅스는 없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맥도날드는 없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파리바게트는 파리바게트는 빵집이고 맥도날드는 맥도날드잖아요. 그런가? 네, 파리바게트보다 맥도날드가 더 훨씬 적죠. 그런가요? 훨씬 희귀하지. 아, 파리바게트는 동네마다 다 있어요. 참.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는 그 SPC 놈들은 동네마다 다 뿌리를 덮고 있다고. 대단하네요. 네. 더 이상은 가지 않는 SPC.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치킨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거는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7,000원을 내면은 2마리. 아니요. 치킨을 무제한으로 퍼먹을 수 있는 바가 있었어요. 치킨바. 무제한이요? $7라는 곳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생겼거든요. 왜 $7야? 7,000원 당시 환율이 낮았어요. 1,000원대가 있어. 아무튼 그때 1,000원이었어요. 네, 그때 막 900 몇십 원 막 이랬을 때 있었걸요. 그래요? 1,012원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와 씨. 그래서 $7라는 데가 있었는데 $7즈였던 것 같기도 한데 검색해보니까 $7밖에 안 나오더라고. $7 부산 서면점인가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직 있나요? 아니요, 다 없어졌어요. 당연히. 혹시 있을 수가 없지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이름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쵸.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게 문제였죠. 그때 PC방 안 갔다고 하지만 좀 가긴 갔어요. 자주. 네. 자주 가던 PC방 1층에 생겼던 치킨집이었는데 아. 중학생 때니까 그렇죠. 근데 싼값에 치킨을 무제한으로 먹어? 입지가 좋았냐 여기다가 중학생들이 갈 만한 곳에. 네, 그렇죠. 근데 중학생들만 가면 돈을 못 번다는 걸 사람이 몰랐던 거죠. 돈을 벌려면 술을 팔아야 되는데 술 안 마시는 애들만 오니까. 마시고는 싶은데 못 마시는 애들만. 그러니까 갈릭 치킨이 너무 맛있었는데 군침 도네요. 네, 진짜 그 팝콘 치킨 같은 게 잔뜩 있고 그냥 근데 그걸 퍼가지고 먹을 수 있었거든요. 와. 가가지고 질릴 때까지 먹고 7,000원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진 또 않아요. 그런가요? 그게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7뿐만 아니라 뭐 고기 창고 맥주 창고가 아니고 고기 창고요. 고기 창고가 있어. 저 때는 공룡고기였어요. 공룡고기 같은 거죠. 맞아. 저희 동네는 공룡고기가 없어요. 공룡고기가 서울에만 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럼 경북에서 공룡고기를 본 적이 구미에 한 번 있었다. 아무튼 그런 류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거 하면은 그때도 보면은 막 9,900원 뭐 이런 데들도 있고 12,900원 이런 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로 가성비가 좋았던 것인가? 그쵸. 먹으면 꼭 배탈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집에서 시켜가지고 집에서 꺼먹는 게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고. 퀄리티로 치면은.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을 먹는 낭만이 있었죠. 낭만의 시절이니까. 저 낭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만화방과 PC방과 노래방에서 담배도 피고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것을 하던 이제 맞아요. 낭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무한리필 또한 낭만으로 먹었다. 치킨 생각하면은 또 그때 그 통큰 치킨이 그때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요? 통큰 치킨 대란이 있었어요. 그 정확히 시기가 2010년 12월쯤이었을 텐데 통큰 치킨은 닷새 팔고서 논란에 맞아요, 휩싸여가지고 맞아요.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전 통큰 치킨은 먹어보지 못했어요. 아. 왜냐면 영천에는 롯데마트가 없거든요. 아. 롯데마트가 없고 이마트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도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네, 저가 치킨이 다 있죠. 근데 그때는 통큰치킨이 약간 그렇게 논란에 휩싸였다 보니까 다른 데서 그거를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신 나왔던 건 이제 이마트에서 코스트코 피자를 따라해가지고 그때 기억나요. 코스트코가 아마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그쵸, 때였을 거예요. 맞아요. 2010 저 고등학생 때였던 2011년, 2010년 음. 그때였거든요. 그때 막 이마트 피자가 나왔죠. 음. 그래서 이마트 피자는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마트 피자가 이마트를 가려면은 이마트가 좀 그 시내 외곽에 있어요. 시내 외곽. 예, 시내에서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야지 있어요. 이마트가. 그럼 꽤 걸리셨겠네요. 그쵸, 왔다 그쵸. 갔다가. 그래서 친구들이랑 하굣길에 우리 이마트 피자를 먹으러 가자. 이마트 와. 피자가 나왔다더라. 그렇게 맛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나왔다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은 있으니까 오케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날 기억이 집에 왔는데 뭐 집에 제 열쇠를 두고 와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그냥 버스 타러 갔나? 뭐 그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제가 그때 잔돈이 없던 거예요. 그럼 집에 어떻게? 아니요, 버스가 문제인 거죠. 그게 지폐만 해야 되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버스에다가 10,000원을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세요? 맞아요. 네, 목것으로 주잖아요. 저는 그때 10,000원밖에 없었어요, 돈이. 와, 10,000원 내고 버스 타기? 그래서 10,000원을 딱 넣었어요. 실수로 하기보다는 10,000원밖에 없었으니까 몰랐으니까 넣었죠. 몰랐죠.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실 텐데. 노발대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전 그래가지고 100원짜리를 그때 버스비가 뭐 900원이었나? 그쵸, 700원이었나? 몇백 원대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동전 100몇십 개를 진짜 배낭에 받아가지고 내렸어요. 내렸다고요? 이마트에서 내렸죠. 이마트까지 가긴 가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팀원이 없었나요? 제가 교통카드를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집 학교까지는 그냥 걸어가면 되고 네. 늦어도 버스를 타기보다는 그냥 택시 타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동전을 받았어요. 동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마트 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동전에서 동전 뽑아줄 때 찍소리 못했던 게 기사님이 약지가 없더라고.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고 때문에 잘렸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뭔가 무섭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있다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막 답답하게 막 욕 엄청 하시면서 가시면서 100원짜리 그 빨간불 뜰 때마다 100원짜리 10개씩 뽑아주셨거든요. 그게 그냥 지폐 통을 뜯으면 되는데 그때 열쇠를 안 가져오신 거예요. 열쇠가 종점에 있거든. 필이면? 정산해야 되니까 어쨌든 종점에 있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쾅쾅 때리는데 안 열리니까 엄청 놀라잖아요. 그쵸. 엄청 막 애인데 앤데 약지 하나 없는 성인 남자 큰 그쵸. 사람이 돈통을 막 주먹으로 쾅쾅 때리고 발로 막 차 이러면 내가 그렇죠.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나를 때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동전을 가지고 이마트를 가긴 갔어요. 가가지고 그 동전으로 피자를 계산했어요. 개 민폐죠. 지금 생각하면은 요즘에는 그런 걸로 진짜 어그로 방송을 찍는 페이스북 인플루언서들이 있으니 그쵸. 그런 걸 하면은 SNS에 바로 올라오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사고죠. 뭐 트위터, 페이스북밖에 없었고 그쵸. 그런 어그로꾼도 없어가지고 또 예전에는 페이스북이 그 정도도 아니었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다행히도 피자를 잘 사가지고 먹었는데 잘 샀나? 우리 피자를 먹었는데 우여곡절에. 예, 우여곡절 끝에 피자를 먹었고 약간 공포감에 휩싸였다. 또 피자의 맛은 그냥 그랬다. 그쵸. 그게 또 그런 사건이 있으면 맛이 또 잘 안 느껴져요. 괜히 씁쓸하고. 예, 얼마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마트 피자의 역사를. 근데 당시 사람들도 맛이 별로 없다고 기억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마트 피자가 수익성이 많이 없어가지고 단종이 됐다 그랬나, 뭐 지원이 끝났다 그랬나, 뭐 그렇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저렴한 피자들 맛있는 거 많으니까. 예, 그렇죠.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그럼 그 외에 또 즐겼던 식문화는 없으신가요? 있죠. 저번
주에 왜 그 국밥 얘기를 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국밥이 아니라 시장 얘기. 네, 시장 얘기했죠 제가. 제가 그래서 국밥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겁니다. 아 맞네, 이런 걸 맞네. 먹고 자랐다 우리는.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영천에는 대표적인 국밥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가 이제 포항 할매집이고 하나가 산성식당이에요. 포항 할매집인 이유를 몰랐는데 이것도 검색해 보니까 포항에서 오신 분이 영천시장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포항 할매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직관적인 네이밍을 하셨네. 네, 영천시장에는 소머리 곰탕이 실제로 명물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약간 의정부의 부대찌개 같은 느낌인가요? 예, 근데 뭐 소머리 곰탕이 전국에 많긴 하지만 영천에서도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포항 할매집에는 노무현 사진이 붙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장님이랑 손잡고서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어요. 네. 대통령 재임 시절에 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재임 시절에? 그리고 산성식당에는 지금은 다른 정치인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또 재임 시절에 와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고 왔다. 아 재임 시절이면 그 광고 영상 그곳은 아니겠네요. 거기는 서울 어디에 있어요? 그쵸. 거기는 서울... 그리고 네, 거기는 서울 어디에 있고 서울시장 하시면서도 가셨던 데가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가면은 포항할매집에는 당시에는 노무현 사진이 1대1 사이즈로 있고 1대1? 사람 수 사이즈로. 산성시장에는 이명박 사진이 1대1 사이즈로 있어요. 그거는 사진이 아니고 브로마이드 아니에요? 포스터나? 그게 이제 긴 창, 옛날 가게들은 긴 창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긴 샤시를. 맞아요. 그 긴 샤시 통째로 이명박 사진, 노무현 사진 붙어 있는 거죠. 어? 근데 그 두 가게가 바로 붙어 있어요. 앞뒤에. 그래가지고 거기 살길을 지나가면은 곰솥 엄청 큰 게 하나씩 있고 그 옆으로 곰솥 위에 노무현, 곰솥 위에 이명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이명박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네, 저는 당시에는 제 정치 성향을 고려했는지 산성식당 잘 가지 않고 포항할매집을 주로 갔었는데 가면은 진짜 끝내줍니다. 뚝배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국물을 딱 퍼서 줘요. 국물이 완전 뽀얗고 기름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고기를 엄청 넣어서 줘요. 거기다가 고기 반 국 반? 네, 그렇죠. 그리고 밥을 같이 내가지고 주는데 거기 가면 이제 아저씨들이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계십니다. 소주 한잔 하시면서 그 사이에서 중학생이던 나와 나의 친구들은 그냥 묵묵히 곰탕만을 먹었다. 그래도 나중에 좀 나이 들어가지고 소주도 한잔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산성식당은 한 번밖에 안 가서 잘 모르겠고 할매집은 정말 소울푸드다. 맛있었습니다. 그게 많이 가진 않았어요. 자주 갈 수는 없었는데 중학생이니까 국밥집 많이 가시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늘 만족스럽고. 그럼 이제 서울 딴데 이제 국밥도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에 딱 왔을 때는 서울은 딱 국밥이 유명하다라기보다는 서울 음식은 설렁탕이잖아요. 설렁탕이랑 곰탕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음식은 곰탕도 사실 잘 모르고 설렁탕이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 설렁탕은 제 취향이 사실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서울 국밥들 말고는 그냥 이렇게 국밥 프랜차이즈들에서 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방에서 국밥을 먹던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그런 프랜차이즈 국밥을 먹으면은 이게 뭔가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기서 끓이지 않은 육수로 적당히 제품 받아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너무 깔끔하다. 우리는 그 시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사실 더러운 것은 맛있는 게 아닌가. 미생물 토핑? 네, 그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지저분할 수도 있는 그냥 길가에 있는 곰소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왜 우리 그 낙원시장에도 보면은 순대국밥 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맞죠.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는 괜찮더라고. 맞네. 미생물 토핑이었네. 그럼 미생물 토핑을 먹고 자라니 너무 행복했다. 근데 이제는 그래도 서울에서 국밥집들을 좀 찾아가지고 아까 말한 종로 국밥거리도 그렇고 뭐 시장에도 국밥집들이 좀 있고 해가지고요. 그쵸. 대체제로 좀 찾으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서울에 와서 시장을 열심히 다니는. 시장 근처에만 사는. 그쵸. 재래식 곰탕을 찾으시는. 네, 아니요 순대국밥이요. 순대국밥? 네, 거기 낙원상가 거기로 하거나 아니 저 영등포 시장 쪽에 국밥거리가 있어요. 순대국밥 거리가. 거기 뭐 그 유명한 데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하여튼 그 있어요. 되게 유명한 가게들이 있고. 여의도에도 지하에 유명한 데 있는데. 근데 저는 여의도에 있는 가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죠? 그 여의도 무슨 회관인가? 거기 가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글자인데 아무튼. 저 알아요. 근데 여의도에 있는 가게들은 별로 제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고. 하긴 좀 증권맨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여의도에 있는 상가들이 증권 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거기 되게 낙후한 상가들이잖아요. 거기는 그쵸, 대부분. 네. 근데 거기는 제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그런 시장. 호박집. 영등포시장에 호박집이라고 되게 유명한 순두부밥집이 있어요. 제가 전에 가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여의도에 또 호박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걸 수도 그쵸, 있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걸 먹고 자랐다. 이런 국밥을 먹고 자라다 보니 그 이제 국밥 프랜차이즈들에는 만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제가 떡볶이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그게 거죠. 있으시네요. 나는 이런 걸 먹고 자랐다. 그렇죠.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떡볶이들도 사실 그렇죠. 떡볶이들도 제가 떡볶이 토크를 잠시 하겠습니다. 네, 어릴 때 어떤 중학교 때였다고 영천에 있을 때 어떤 아파트 단지 앞에서는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거기는 떡볶이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포장마차 그리고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 계란 그러니까 튀김 범벅을 해주는데 거기다 친구들이 알려준 레시피인데 떡볶이 국물에다가 계란 튀김을 넣어요. 네, 걔를 맞아요. 으깨가지고 으깨요 걔를. 왜? 완전 으깨버려요. 계란 튀김을 조사버려요 완전히. 그 샐러드처럼요? 네. 거기다가 다시 또 떡볶이 국물을 넣고 튀김들 넣어가지고 그거를 통째로 먹는 거예요. 소스처럼. 토리움을 하네? 장난 아니라 맛있어요. 진짜 미쳤어요. 그래요? 꾸덕함이 거의 계란 페스토예요. 계란 페스토. 계란 페스토. 정말. 짱이었어요 그때. 오. 그런 걸 먹고 자랐는데 요즘에 있는 이런 이상한 국밥 프랜차이즈들과 떡볶이 프랜차이즈들 보고 있으면은 우라가 치민다. 그렇죠. 약간 좀 경제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을 먹는 느낌이 좀 있죠. 그렇다. 그것도 맛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것을 먹고 그렇게 음악을 하고 자랐던 영천에서였습니다. 근데 오래 살지는 않았다 보니까.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신 거죠? 2008년 여름부터 2012년 2월? 2012년 2월인 이유는 2012년 2월에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중학교 시절?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여름부터 중학교 끝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게 이제 중학교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그렇게 간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계속 영천에 사시고 저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영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0년대의 그 지방 군소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랬다 보니까 교육 여건이 막 좋지는 않아요. 막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그런 이른바 입시 실적이라는 것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뭔가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될지 그렇게 분위기가 엄청 좋은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득 그 초등학교 시절쯤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였나 그때 문득 갑자기 모 대학교로 가가지고 그래서 꼭 그 모 전공을 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문득 가졌었거든요. 초등학교 때요? 중1 때인지 초6 때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조숙하셨네요. 그때 어떤 그 책을 읽다가 문득 그런 어떤 그 목표가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군요. 아무튼 플라톤 국가론을 읽다가 문득 초육이? 중1이었나? 근데 그거는 뭐 개인의 경험은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중학교 끝날 때쯤 되니까 내가 이 동네에 있으면서 내가 이 학교에서 이걸 배우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예요. 직장인이 할 법할 고민을 내가 이 회사에서 뼈를 묻을 수 없다. 이 연봉 받고 살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약간 조숙했죠. 네, 그래서 탈출 시도를 시작을 합니다. 탈출 시도. 나는 여기에 있지 않은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만 영천에서 살게 됐던 거죠. 부모님도 그러면 아니요, 부모님께서 영천에 계시고 그 저만 이동을 하기로 생각했던 거죠. 그럼 부모님께서는 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제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간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가지고 뭐 아무튼 뭐 부모님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경북 외고를 가려고 그랬어요. 외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고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 외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북 외고, 그러니까 근데 외고는 타 지역으로 갈 수가 없고 그 지역 외고만 갈 수 있어요. 아세요? 네. 그래서 서울 사람이 뭐 인천에 있는 외고를 가거나 그건 되나? 아무튼 뭐 됐던 것 같은데. 충주 사람이 뭐 광주에 있는 외고를 가거나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광역구에 그 있는 학교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고를 가면은 경북 외고로 가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유일한 남은 외고는 뭐 용인외고일 텐데 자사고니까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용인외고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등록금 너무 비싸요. 그래서 경북외고를 생각을 했었죠. 경북외고를 생각하니까 여기를 가기 좀 그런 거예요. 경북외고 과가 뭐 영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외고의 그런 뭐 프랑스어도 있고 예, 스페인어도 있고 뭐 그 이런 낭만이 없던 거지. 그치. 예,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눈을 돌립니다. 눈을 돌리면은 그 전형적으로 가던 학교들은 이제 인근 지역에 있던 유명한 이제 일반고들이었어요. 뭐 경주고, 무학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유명했었는데. 무학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렇게 일반고를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문득 들면서 뭐야 고교 힙스터 뭐야?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유행하는 게 자사고라고 불리는 건 사실은 민사고밖에 없고. 그렇죠. 그 이후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율고들의 시대였어요. 그때가 딱. 그렇죠. 자율고 전환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쵸. 아마 이글루님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자율고 일기들이었을 텐데. 그때 이제 혼란을 좀 겪다가 아마 2년 지나고 벤님 이제 그쵸. 갔을 때 약간 안정화될 때가 제 입시 시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대구의 자사고들을 딱 봤습니다. 대구에 뭐 개성고, 대건고, 경신고 이런 데들이 유명했고 뭐 경일여고 이런 데들도 있긴 했었는데 근데 대구 자사고들이 문제는 거기서들도 이제 입학 전형 요건에 대구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가 아니고 지역 단위로만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를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뭐 외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큰 고등학교 가기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외고는 준비를 또 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다가 그런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막 준비는 또 안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큰 외고가 아니라 가지고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입시 홍보를 하러 온 선생님의 꾀임에 빠져서 김천으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김천을 가면서 영천을 떠나게 됩니다. 또다시 천을 떠나 천으로 가는 인덕의 고장으로 가게 되는 여정으로 영천에서의 삶을 끝내게 됐다. 제가 이렇게 되면 라임을 못 맞춰드리겠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김천 얘기를 뭐 한동안 하진 또 알 것 같아요. 아니 또 원래 리듬감은 변칙이 있을 때 리듬이 생기는 거니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벤님의 유년 시절은 그런 이제 기숙사로 가시잖아요. 예. 거기까지만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들어본 적이 있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되게 신선하지도 않았어요. 생경했다. 생경했다. 이거 뭐야? 그거는 아마 이제 이글루님이 지방군 조도시에서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서울 중심. 그래서 제가 이게 사고의 문제다. 이게 제 이런 발언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 편제가 얼마나 서울 편제가 아니고 서울 놈들이 얼마나 뇌가 편향적인가가 문제인가. 그렇죠? 저는 3분의 1은 인천 놈이긴 한데 그것도 서울 사람이라니까요. 수도권 놈? 지방에서는 수도권 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서울 놈인 거예요. 그거는 서울 놈. 인천도 서울 놈? 네, 인천 서울 놈이에요, 완전. 근데 제가 놀라운 말씀 하나 드릴까요? 외손 동생이 있는데 이태원 한방갔다 안 가는데. 인천 사람이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야 왜 안 중요해? 지방 사람들한테 뭐 강남을 가보니 이태원을 가보니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냥 당신은 지방 사람은 서울 놈. 이제 저는 이름을 서울놈으로 바꾸네. 서울놈과 함께한 지방 도시.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좋네요. 진짜 오늘 근데 진짜 오늘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저도 아버지가 군산 분이셔가지고 시골에 내려갔었는데 이제 그 어떤 명절 때마다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죠. 그게 그렇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문제. 그러니까 서울 안에 다 시골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편협하다. 영토관을 갖고 있었는지. 다음 주는 뭐죠? 생각하는 게 있나요? 다음 주 이제 반포. 네. 이제 연대기 순으로 가는군요. 네, 저는 이제 연대기 순으로 가고. 저는 오락가락 하려고요. 오락가락? 아니면 진짜 좀 맞추어 볼까요? 네, 맘대로 하십시오. 근데 다음 주 얘기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정말 사고뭉치였거든요.
사고모치 이걸로 기다리면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